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잠시 뒤 뉴스 탐구 생활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은 날씨가 흐렸는데 네. 흐려서 좋았어요. 네, 시원했거든요. 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정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기온도 어제에 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여서 그랬는지 활동하기는 정말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또 한편 이번 주말부터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이 내리는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기 위에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체크인을 하시면은 와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12,300여 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 12만 8,3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광주는 36.9대 1로 전국 우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특히 9급 일반 행정직은 100.5대 1이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네. 일자리가 부족한 건가? 라는 좀 의문점도 좀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또 광주 지역이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 양질의 일자리, 특히 민간 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광주 지역 공무원 준비생들은요, 지역의 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물론 있어도 월급이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 그 기업들의 미래 비전, 지속 가능성에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에 나고 자란 고향에 남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국가기관 취직에 발걸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공무원이 월급도 적고 연금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광주는 이 같은 민간 기업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많은 취업 준비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지만 또 올해 광주의 공무원 채용 인원이 타 지역보다 현격하게 적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광주는요, 지방직 공무원 총 97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하반기 11월에는 단 8명만 뽑는데, 지난 2022년 451명을 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휴직자들이 많았었고, 때문에 신입 공무원 모집자도 많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이 늘면서 경제적 이유로 복직하는 공무원이 많아졌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네.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네.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조금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지자체라든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또 일자리를 좀 네. 많이 늘릴 수 있는 거를 네네.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선대학교 병원에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시설로 꼽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되고 착공을 한 것은 광주가 국내 최초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감염병이 정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호남
공합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가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이유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은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물론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광주가 국내 최초긴 하지만 착공이 늦은 감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 절차와 물가 상승,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광주에 짓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때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음압병상 몇 개가 지금 확보돼 있고 뭐 몇 네. 개가 부족하다 막 이런 네, 얘기까지 맞아요. 다 알고 계실 텐데 감염병 전문병원이 빨리 좀 지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조선대학교 병원에 지어지는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규모로 건립이 되고요. 이 병상 98개가 지어집니다.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 검사 담당하고 또 신종, 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 인력 교육 또 훈련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가 실제로 또다시 닥쳤을 때 신종 감염병 진단, 또 중증 환자 격리 치료 등 이 감염병 대응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지어질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정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의료적인 부분에서 더 세심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의료 부문에 있어서 더 안정감, 신뢰감을 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문화가 소식 준비하셨죠? 네, 제13회 광주 독립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영화로운 불빛으로 선탠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장단편 영화 28편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개막작으로는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이 상영되고 메이드 인 광주 섹션, 광주 신진 감독전 등 광주 출신 감독들의 작품전이 펼쳐집니다.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나무 정원에서 진행됩니다. 글로벌 어반 스케쳐스는 화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거나 여행한 도시와 마을의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 단체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광주의 옛 거리와 건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담은 작품 200여 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양 화가 이경순 개인전 행복한 세상을 만날 때까지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광주 동구 무등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경순 작가가 꿈꾸는 정겨운 유토피아, 동화적 도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달 항아리로 도시, 산, 숲, 물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독립영화관도 동구에 있고 네. ACC도 동구에 있고 또 궁동에서 저 예쁜 그림도 보시고 네. 주말에 한번 좀 문화 투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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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 뉴스탐구생활 문화가 소식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말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들 다들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좀 빛을 발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희가 지금 출연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아우. 문화체육부 공모에서 선정된 네. 작품을 선보여 주실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성 청강창극단의 박세연 대표 그리고 단원의 김운찬 군, 심다성 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강창극단인데요. 청강창극단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청강창극단 대표 박세연입니다. 네. 네, 저는 방금 들려드린 금강산 타령을 포함한 또 창작 판소리,
신민요를 작곡하시고 작창하신 고 청강 정초로 선생님으로부터 적벽가와 수군가를 사사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금당 유행의 선생님께 심청가를 사사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반소리곡법 이수자이면서 또 전라북도 또 제2호 심청가 이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강창극단은 2015년도 1월에 창단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전문 법인 예술단체로도 등록이 되었고 저희도 단원 구성은 10대부터 60대까지 나로부터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와, 너무 오늘 훌륭하신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아요. 네. 네, 소개부터 정말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그 창극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창극이 뭔지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전통적인 판소리 그 형식을 빌려 만든 가극으로 여러 사람이 배역을 맡아가지고 창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게 창극인데요. 네. 저희 청강창극단은 그 판소리를 바탕으로 국악 뮤지컬과 동서양 악기를 결합해가지고 좀 더 대중적인 공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형태가 좀 가미가 돼 있고 네. 또 그 안에 우리 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예.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지금 저희가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까지 받게 됐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어찌됐든 지역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영만 연출님과 또 장성군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창작 공연으로는 홍길동이 12월 달에 올려질 예정이고 네. 그리고 레퍼토리 공연으로는 효녀청 이 10월 달에 올려질 계획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새롭게 선보이게 될 홍길동이라는 작품은 또 네. 어떤 작품일까요? 이 홍길동은 많이 알고 계시듯이 차별받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이 차별 있는 사회를 극복하고 자기 혼자의 발전보다는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이야기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홍길동의 내면에서 겪는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네. 통하여 희망을 주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쉽게 이제 그 극을 보면서 창극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말고도 창작을 또 하셨다고 했으니까 대표작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표작으로는 첫 번째 이제 조선의 눈동자인데요. 이 조선의 눈동자는 장성 황룡강 전투를 이렇게 다룬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으로는 효녀청이 있는데 이 효녀청은 심청전을 각색해가지고 너무 무겁지 않고 또 되게 발랄하게 각색해가지고 3대가 울고 웃으며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저희가 또 저희 단체에도 되게 인기 작품으로 꼽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훌륭한 작품을 선보여 왔고 또 앞으로도 선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귀여운 동자승 분장을 하고 우리 단원 친구들도 같이 왔어요. 실제로 애기 동자가 아닙니다 지금 맞죠? 네, 저 단원이에요 단원 여러분. 너무 귀엽습니다. 네. 효녀청에서 동자승으로 실제로 출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친구들 실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 그 심청이 밭빌로 나갔는데 그 심청을 기다리다 못해 아버지가 네. 이제 심청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자승이 그 신봉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 짤막하게 좀 네네. 들어볼까요? 네. 자승 올라간다 동자승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는디 이 중은 올라간다 이 중에
설은동탕을 어려하고 시주쯤 내려왔다. 시주쯤 내려왔습니다. 나무아비 답을 관생보살. 나무아비 답을 관생보살. 할렐루야. 아멘. 누사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물에 들어갈 땐 몸을 불어야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는 법. 국민체조 시작. 얼씨구. 아이 너무 재밌어.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왔는지 지금 머리 분장이 잘 안 돼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지금. 컨셉입니다. 아, 생방송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와. 이 두 사람도 저희가 소개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소개해 주세요.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창극단 단원 13살 김은찬이라고 합니다. 13살.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창극단 단원 13살 심다성이랍니다. 아, 신다성. 너무 멋진 대목, 짤막했지만 네. 너무 멋진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생이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창극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먼저 판소리를 하게 됐는데 판소리를 시작하는데 누나가 먼저 판소리를 하게 됐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 같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판소리 시작은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판소리는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어. 우리 친구는요? 저도 은찬이랑 똑같이 누나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어. 모습 너무 멋져가지고 판소리를 10살 때 또 시작하게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창극을 하실 때 이제 한 자리가 비신다고 저를 이제 청강창극단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 스카웃이네. 러브콜을 받고. 아니 근데 우리 소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이제 누나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저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목소리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너무 맑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인데 네. 청강창극단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60대 또 어르신분들까지 네네. 연령대 폭이 굉장히 넓다고 들었거든요. 네. 팀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어찌됐든 분위기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네. 어떻게 60대 이제 어른들이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바라봤을 네. 때는 손녀 손자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뭐 이제 모든 아이들의 실수도 이렇게 예쁘게 또 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금 저희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몇 명 정도나? 저희 단원은 한 15명 정도 지금.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창극단을 꾸려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꾸려 나가고 계십니까? 네, 그 어찌됐든 뭐 뿌리가 있는 예술이 가장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장성의 뿌리를 두고 장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좀 더 멀리 넓게 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창극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장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한다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성은 남도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장 깊숙하게 경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고 첫 도시로서 전라도의 이야기를 또 장성의 이야기가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그 소재를 세계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네요. 네. 예, 우리 소리도 하시면서 정통 우리 소리도 하시겠지만 또 그거를 또 퓨전으로 섞어서 네.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네. 버전도 좀 만드시는 것 같고 네. 목표도 상당히 크게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강창극단이 이제 내년이 10주년이 와우.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홍길동이 그 어찌됐든 발판이 돼가지고
그 홍길동을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서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고 또 정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받아갈 수 있는 게 저희 또 작품 목표이고요. 그리고 임방훈 선생님 마지막 제자이신 저희 청강정철호 선생님 이 꿈꿔오셨던 창극, 이 창극이 세계적인 제가 이끌고 있는 청강창단이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강정철호 선생님으로부터 청강 선생님의 국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제가 잘 이어받아서 그걸 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네. 우리 장성의 이야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멋진 이 청강창극단의 목소리로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길 저희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탐구 생활은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좋은 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애기 단원들 한번 네.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 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하고 보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 앞에 보면서 친구들이라도 아니면 엄마 아빠라도.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번. 저도 맨날 저를 챙겨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오늘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박세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강창극단 박세현 대표, 김운찬, 심다성 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남도 탐구 생활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오후 6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좀 생각해볼 문제를 취재를 해왔습니다. 조금은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화면을 보시죠. 광주 소재 한 대학교, 최근 이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본 이들은 누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해당 사건을 보도한 교내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사망한 학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내용입니다. 5월 22일에 유학생이 나체로 이제 학내를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무슨 상황인 건지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이 소식은 짧은 시간 안에 퍼져나갔고 해당 학생은 공연 음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북구경찰서에 연락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라고 해서 풀려나셨고 기숙사에 돌아가서 혼자 계셨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유학생이 생활관에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 하지만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학생들은 사망한 친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7일 추모 집회를 열었고 8가지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찰과 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 연구 환경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I meet him in prayer room because he was Muslim and I'm also Muslim. So sometimes he came there to participate in prayer.
So actually in here around, I think around 150 or 200, I don't know exactly,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me postdoctoral researchers also together gathered in here in the campus. When we come to here, all of the students was one point gathered that we need some support. Actually sometimes some international students come in Korea or any other country actually. So sometimes they don't have the support in the academic side that how they can get started their work or something. Because in the lab, always there is some stress, there is some workload that to get some result or something. It's normal. But some international students, they don't know how to handle it. They try to understand some people, but for language problem, sometimes they could not able to make understanding with the other lab students. So that may be more depressed or something. 현재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5,600여 명.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2018년부터 계속 여기서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친구들 10명 정도 다 한국분이. 네, 저는 밖에 외국인 없어요. 저희 좀 한국 사무실 문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적응시기가 좀 걸렸어요. 인간관계 성분도 있어요. 인간관계. 외국 친구들, 인도 친구, 러시아 친구, 아프리카 친구들 좀 아시아 문화 좀 잘 모르니까 항상 문화 충격이 받아요. 당연한 원인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병원 할 때 저희가 한국 병원 등급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항상 바로 전대병원 가요. 저는 한 번 전대병원 거절을 받았어요. 동아리의 경우는 대학원생 동아리 참석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외국인 유학생들. 네. 기본적인 정보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들을 위한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When the guy cycled in the campus nakedly, right? So that time when the police took him, maybe we feel as an international student, he could have some more mental support in the hospital, not to get him discharged to the dormitory, right? Because if he has already depressed, and that time all the people through the newspaper is published, right? Maybe he feel more alone and more discomfort, right? So maybe in this some kind of reason, maybe there should be more facility to keep in hospitalization for a time of period like 2 weeks, 3 weeks, we don't know, so that he could be more strong able and then come back to the normal life or something. Because we feel that. Come to the South Korea is like a dream, right? In here he is struggling and he has no option to come back. Maybe he has some financial problem or personal problem and also academic problem. 학교에도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라든지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는데 그게 잘 되어가고 있나 그런 것들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좀 더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here, I don't know there is any support or not. So maybe there should be more awareness so the international student could have some knowledge about this, concern about this, I think.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폭넓은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국을 떠나서 왔다라는 점 때문에 언어적 문화적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시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사람들부터 심리 상담을 해주는 어떤 전문가들까지를 같이 확보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마인드링크이고요. 청년 정신건강센터입니다. 15세에서 30세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인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룹으로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교정하는 그런 치료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곳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 마인드링크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통번역이 가능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 근로자 지원센터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위탁을 받아 지난 4월 14일에 개소가 되었고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분들,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 주민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한국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센터에 러시아어, 우즈베거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양한 언어의 상담원들이 있어서인지 이곳은 늘 외국인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일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정보화 교육,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요. 한국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외국인 주민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로 원스톱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상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의료,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받은 통역 상담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드리고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6만 명. 대학과 우리 사회는 글로벌 커리어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련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들 또 여기에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라든가 이주자들도 그렇지만 다들 오게 되면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점점 외국인 노동자랄지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적응하면서 언제나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좀 더 세심히 보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이 사회적인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때인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내용은 저희가 또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희의 방송을 알아들으시는 또 외국인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계시면 저희 블로그를 또 보시고 본인들 친구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중에 요즘 힙함의 대명사가 있다면 불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의 대중화에 또 힘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일단 가보죠. 뭐지?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빠른 비트의 음악이 정신없이 나오고 그에 맞춰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흥에 겨워 몸을 흔들고 소리를 치기도 하는 사람들. 그 곁에 불교의 무거움과 진지함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나 다가설 수 있게끔 앞장서고 있는 태연 스님과 여진 씨의 불교의 힙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은 활동명이 애프터퀘이크인 DJ인 여진 씨와 태연 스님입니다. 스님 관객들까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대. 목탁 소리와 EDM 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은 오온은 나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온을 조견, 그러니까 관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명상이길래 이런 시끌벅적한 무대가 마련됐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리듬감 있는 하우스 뮤직과 태연 스님의 구음이 아주 독특하고 묘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태연 스님은 반야심경을 여진 씨의 디제잉쇼에 맞춰 해석과 원문을 번갈아 음률을 넣어 그야말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서서히 비트가 빨라지면서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 저는 물론 이곳에 함께한 사람들 대부분이 점점 불교라는 문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한 것은 아이겁니다. 공한 것은 아이겁니다. 공주 시대 시공 공주 시대 전님 사랑해 바람의 땅을 통해서 나의 앉은 모든 번뇌를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불교의 뭐 문화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사실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공연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젊은이들이나 또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고 가까이 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작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여러 콘텐츠를 연구하고 시도하면서 해오던 과정이었고요. 태연 스님은 일찌감치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상음악을 만들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목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진 씨의 힘이 보태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 박람회를 딱 갔는데 다 불자인 사람들만 있으니까 약간 내 세상이다 이러면서 편안함을 좀 느끼기도 하고. 불교 박람회에서 새로운 장르의 불교 음악을 선보이면서 젊은 층,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 또한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입고 다닐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좋았었어서 그러면 나 약간 이쪽으로 재능이 있네, 좀 가봐야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먹어서. 입소문이 나면서 티셔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하루에 100장 넘게 제작할 정도였죠. 그 이후 초청을 받아 공연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 문화는 오랜 시간 불자였던 분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긴 매한 가지. 불교는 원래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하고 또 사랑하고 이게 불교 아닐까요? 이런 문화 속에서 뭔가 좀 새롭게 젊은 층들과 소통되고 이런 것이 좀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태연 스님과 여진 씨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 특별한 관계였더라고요. 네, 저는 아빠이자 스님이자 저의 스승이시자 정신적 지주이시자 제 또 친구이기도 한, 또 도반이기도 하죠. 스님이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진 씨가 8살 때쯤 출가한 태연 스님.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줬고 오늘날 불교 문화 대중화를 이끌어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가, 모델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던 시간이 길었던 여진 씨. 그녀가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르셨어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취업 준비 중인데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좀 약간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다라는 문구처럼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어떻게 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입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마음을 티셔츠에 담아봤습니다. 저희 셋 잘 어울리나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표현했지만 모든 일이 잘 됐으면 하는 긍정의 메시지는 같은 마음인 것 같죠?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종교가 이런 힘이 있구나, 종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거를 좀 느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달리 불교는 꽤 즐거운 걸 추구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잡념을 없애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불교 문화의 앞장서는 여진 씨와 태연 스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마음에 좀 무거움을 내려놓고 결국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무거움보다는 보신 것처럼 저렇게 친근한 방법으로 좀 더 유쾌한 방법으로 대중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픈 채팅방 함께 이동해 볼까요? 자, 먼저 한국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하셨고요. 네, 낯선 나라에서 적응을 못했나 봐요. 외국인 유학생은 사건이기도 하는데 진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참혹합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유학까지 와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와서 홀로 느꼈을 유학생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소식이었다고 주셨습니다. 네, 언론에 너무 크게 기사화가 된 것도 한몫했던 것 같다라고 했고요. 네, 언어 장벽이라는 게 제일 힘든가 봐요. 우울증까지 걸리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확실히 어딘가에 좀 말할 곳이라도 있으면 네. 자신의 사정을 좀 들어줄 곳이라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학생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에도 있고 또 네. 사회적으로도 있는데 네. 잘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학생들이 한국 와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을 텐데 지원받을 곳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광주시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주변에도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꼭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라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오늘 방송들을 보셨는지 한번 새겨드리겠습니다. 장성하면 생각나는 홍길동 작품으로 나온다고 하니 궁금하고 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네. 또 홍길동을 찬극으로 만날 수 있다니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귀여워요. 동자스님들 너무 귀여워요. 네. 치명적입니다. 네. 동자 스님들은 목탁 소리가 나고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가 다부지네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최고예요. 너무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랑스럽다고 어쩜 네. 이렇게 노래도 잘하냐고. 네. 나무아비타불 할렐루야. 아이들 너무 즐겁다고 해주셨고요. 단원들이었어요. 네. 네. 진짜 스님이 아니시고. 네. 자, 동자 스님들 보니까 목요일에 묵은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청강 창극단 어린 인재들을 보니까 저희 네. 아이들도 연극시켜보고 싶다고
뜻깊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이들 보니까 청강창극단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국악이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가 참 좋아요. 장성 청강창극단 10주년 축하드려요. 남겨주셨네요. 네, 역시 장성 청강창극단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셨고요. 많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이들 응원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소식과 또 밀착해서 함께 했습니다. 남도 네. 탐구 생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가까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 생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